그게 바꿔볼게요. 사위인가 아들인가 모습인가 이거 뭐예요? 가족으로 약간 뭐 이거 연상 퀴즈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하재근 평론가님? 어느 결혼 1년차 사위가 네. 인터넷에 고민 사연을 올린 겁니다. 아하. 뭐라고 올렸냐면 결혼하자마자 처가댁 근처로 신혼집을 정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가까우니까 왕래도 편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건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라고 올린 겁니다. 아 경기도 오산으로 간 거예요? 처갓집이 경기도 오산에 있는 거예요? 네, 아재 개그 감사합니다. 와, 대박! 네네네. 네, 경기도 오산 아닌데 네네네, 죄송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된 네네. 판단이었다. 아, 네네. 네. 어떻게 됐냐면은 네네. 한마디로 장인 어른의 네. 전용 비서가 됐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식이냐면 네. 아침 저녁으로 장인 어른이 호출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서방 마트 좀 가자. 병원 가야 하니까 차 대기시켜라. 어머나? 이런 식으로 호출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 사연자가 장인 어른이 나를 당신의 운전기사로 아시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한두 번 정도야 100번 양보해서 박성범에서 한두 번 정도야 장인어른께서 사위와 이제 좀 살갑게 지내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부르시는 거구나 시쳇말로 스킨십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요. 장인어른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사위에게 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링크를 보내면서 이거 주문해라, 저거 결제해라 요구를 해온다고 어머머머. 합니다. 물론 돈을 주시기는 하는데 돈을 부족하게 주실 때도 많고 나중에 줄게라고 해놓고 잊어버리실 때도 많다고 합니다. 이 사연자는 저는 나름대로 직장생활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왜 딸인 아내에게는 연락 한 번 안 하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합니다. 야, 아니 근데 이럴 때는요 이담 아나운서 아내분이 아는지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알았다면 아빠 왜 이 사람 바쁜데 나한테 말해. 그리고 아빠 그 지난번에 우리 신랑한테 돈 적게 보냈다. 아빠 그러지 마. 아빠 혼날 거야. 맴매 떼찌한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아내의 역할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연자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왜 대체 장인어른은 당신 놔두고 자꾸 나한테만 연락을 하셔서 이런 걸 나한테 시키시지? 라고 하니까 아내가요. 내가 컴퓨터나 인터넷을 잘 못하잖아. 아빠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라고 오히려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뿐 맞아요. 아내분 요즘뿐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이담 아나운서 며느리분들의 고충 전할 때 이 뉴스파이터에서 그때 남편분이 제대로 못하면 남의 편이냐 막 그렇게 타박했는데 그럼 이 사연에서는 아내분이 좀 짠하고 영웅처럼 등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항상 이제 남편들을 호되게 꾸짖었지만 그렇죠. 이번엔 아내가 좀 혼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허. 이게요. 아내가 좀 선을 그었어야죠. 지금 남편이요. 자기 아버지의 운전기사도 아니고 개인 비서 아니잖아요. 그 집에 취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바쁜데 이런 거 맞아요. 시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허. 아내가 나서서 이렇게 선을 그었어야 하고요. 이걸 사실 계속해서 남편이 해오고 있는데 이걸 방관한 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아내분이 나 컴퓨터 못하지 그렇게 말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아내분마저 이제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 주변에 우군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남편분의 고충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고충이 힘들어지는 와중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최근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네. 사위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장인 어른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외출 좀 나왔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는구만. 데리러 좀 와주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건 합니다. 아니야, 진짜. 그래서 사위가 저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일이 좀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건 아니다, 진짜. 장인 어른이 대뜸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지 진짜. 아이고. 그래서 사위가 네. 그동안 쌓인 게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또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장인 어른에게서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음성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어머나, 갑자기 무슨 스릴러 영화 같다. 이게 벌써부터 내용을 듣지도 않았는데 소름이 끼치려고 그러는데 과연 장인어른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음성 메시지는 뭘까요? 장인어른이 보내온 음성 메시지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이 담겨 세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화가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어머.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서 아들 역할 못할 거면 이혼하라, 이혼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사파가 선생님이 그린 거 보세요. 마치 음성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사연자 사위분은요 진짜로 바로 면전에서 저 장인어른이 이놈의 집 앞에서 아들 역할 못할 거면 이혼해!
막 하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처갓집이 전혜연 평론가님 뭐 얼마나 대단한 집이길래 이 사위를 거의 머슴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라 해도 화가 날 만한 그쵸?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들도 아버지가 전화해서 너 그렇게 할 거면은 조금 거친 표현으로 호적파 이러면 아들도 화가 나는 그쵸. 상황인데 사위한테 일 시킬 때는 아들이라 그러더니 사위가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거 아니라 폭언하면서 이혼해라라는 말을 어허. 들었으니까 이 사위 입장에는 참 속상하고 네. 고민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이 사위분 진짜 심성이 지금까지 착한 것 같아요. 사위분이 너무 착해요. 심성이. 그렇다면 이 사위분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최종 고민이 뭐냐면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저는 손님은커녕 머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지금? 처가 식구들을 돕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제 일상과 결혼 생활 전체를 침해받는 느낌이라 너무 힘듭니다. 네. 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어머나. 이게 고민입니다. 어쩐지 아이고 이제 어떡해요. 결국은 설마 했는데 우려가 현실됐어요. 이혼이란 단어가 이 사위분 남편분의 입에서 나오고야 말았어요. 이 사위분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우리 민법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자도 이 장인어른의 이런 지나친 간섭이나 폭언이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더구나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아내가 남편의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남편을 탓하거나 장인어른 편만 들었다라고 하면 아내에게도 또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혹시 박주희 변호사님, 진짜 저희가 막 이혼을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또 저희가 말씀드리죠. 뉴스파이터에서는요. 참고 사세요.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도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안 같아요. 혹시 남편분이 진짜 이 사위분이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를 제공한 사람은 누가 봐도 장인어른이잖아요. 혹시 이혼 후에 장인어른한테 위자료 청구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해서 결국엔 이혼의 파탄, 혼인의 파탄이 이르게 했던 장인어른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법원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일회적인 폭언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이 폭언이라든지 간섭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통념상 봤을 때도 이건 도가 좀 지나치다라는 판단이 좀 서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 나중에 위자료를 장인어른부터 좀 청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장인어른부터 받는 폭언이라든지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때 메시지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챙겨두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혼 소송이나 아니면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이 그러니까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직계존속을 상대로 이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이 인정되는 액수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요. 아마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최고 액수는 한 1,000만 원 정도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장인어른 이 방송 뉴스파이터 방송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기는 힘들다 하더라도요. 생각해 보세요. 사위분요. 남의 집 어엿한 귀한 자식이에요. 왜? 이 장인어른도 당신 따님 귀하잖아요. 바로 그 이치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정말 생각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님의 결혼 생활 파탄나면 안 되잖아요. 꼭 그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